카메라 기능이나 또는 어떤 그 유튜브, 그러니까 일종의 카메라 기능에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또 제가 A사 레이더 기술을 발표할 때 레이더 소자를 크기를 대중소 틀리게 해가지고 특히 자잘한 사이즈, 아주 미니 사이즈를 많이 만들어서 차후에 이제 그거를 전파를 섬세하게 쌓아가지고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는 식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방식으로 이제 레이더 소자의 크기를 틀리게 해서 그 용도별로 사이즈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레이더를 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잘한 사이즈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영상을 획득하기, 디지털 영상으로 A사 레이더 기술이 발달하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앞으로 그 전 세계를 그 모든 카메라나 레이더나 또는 이런 그 탐지 기능과 어떤 그 광학 렌즈 방식조차도 앞으로는 그 좌표 방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술을 하나 이제 발표를 하려고 그러는데, 전 세계를 수천조 분의 1, 수백조 분의 1로 가로 세로로 나누고 좌표와 숫자로 표시합니다. 하늘과 땅 밑으로도 그렇게 가로 세로로 나눠서 좌표와 숫자로 표시하고 1cm 단위로 0.5cm 단위로도 가능합니다. 하늘에 줄 긋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로그램 계산이기 때문에 바닷속도 가능하고 우주도 인공위성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다음 움직일 이상 속도를, 이동 방향과 속도를 계산하고 다음 움직일 거리를 계산해서 요격까지도 가능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이제 많이 쓰일 거로 생각하고 생활 속의 모든 곳에 쓰이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상하수도 위치, 그 다음에 그 어떤 맵, 거기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 또는 좌표 방식의 맵 지도, 이런 식으로도 다 발전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 위치를 어디다 묻던지 가스관 또는 거기다 인터넷 업체다, 인터넷 자기 업체 장비가 어디 묻혀 있고 센서를 달아가지고 열 센서라든지 아니면 신호가 느려지는 것 부분들을 파악해서 그걸 고장을 해결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 로봇, 자율주행 차량, 자율주행 로봇,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상대방을 인식을 하고 전파를 이렇게 360도나 쏴가지고 필요하다면 180도, 360도 이렇게 쏴는 기능으로 이렇게 해서 드론이나 정찰, 하늘에서는 윗부분까지 다 보는 거죠. 아랫부분 보는 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따로 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360도 이제 카메라 형식으로 360도 레이더를 쏴가지고 라이더 방식도 됩니다.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전파를 섞어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탐지하고 상대방의 거리를 예상하고 이동 속도, 다음 예상 지점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다가 회피 기동을 한다든지 전투기에서는 공격, 자율주행 로봇, 자율주행 차량은 회피 기동이겠죠. 공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반도체나 반도체의 저장 장치, CPU, GPU, 마더보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 안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저장 장치 안에서도 이렇게 나노 단위 그 이상으로도 작게 저장을 하면 촘촘히 저장해서 저장 밀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로도 이렇게 정보를 움직이는 그 통신선 있잖아요. 그래서 광통신이든 아니면 광회로든 아니면 구리회로든 그렇게 그것을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고요.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좌표 방식으로 움직여서 좀 더 정확한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약간 좀 덜 정확하던 것에서 이제 완전히 정확한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사진을 찍어도 스마트폰에서 사진을 찍는다, 하늘에서 위성에서 사진을 찍는다, 아니면 이거를 A사 레이더에서도 디지털 영상을 획득을 할 때 전파를 갖다 촘촘히 이렇게 쏘면 좋죠. 촘촘히 이렇게 쏘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레이사 레이더는 자잘한 사이즈의 대중소진 화소수를 틀리게만, 레이더 소자수를 크기를 틀리게만 자잘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디지털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전파를 자잘한 것들을 쏘는 거죠. 그래서 되돌아오는 전파가 많을수록 보다 명확히 그 사물을 보거나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카메라를 내가 찍었다, 또는 인터넷에서 캠 카메라로 찍었다 그랬을 때 화면이 그렇죠, 좀 잘 해상도가 좀 떨어지는 것은 잘 안 되죠. 중기능도 한계가 있어요. 광학 렌즈는 중기능도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하려면 엄청난 비싼 장비를 동원하든가 해서 이렇게 현미경, 광학 현미경 같은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려면 단가가 세요. 그래서 이거를 하늘에서 찍든가 아니면 전투기 같은 데서 위성 같은 데 찍든가 아니면 일반 카메라에서 스마트폰 가면서 찍든가 아니면 우리가 캠 카메라 같은 일반 카메라, 망원 카메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광학 렌즈 방식과 디지털 형상화 기술을 같이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면은 사물을 분석할 때 어떤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CCTV나 찍으면 그걸 확대해가지고 수사기관에 들어가면 좀 더 고가의 장비가 있어가지고 작은 점 같은 걸 확대를 하죠. 근데 인간은 그것을 해석을 정확히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디지털 형상화 기술을 통해서 작은 부분을 확대를 해가지고 그것은 무엇인지 사물을 정확히 보는 겁니다. 물론 사물을 왜곡하는 정보를 이제 가짜로 막 해가지고 하는 왜곡하는 부분도 있긴 하나 광학 렌즈 방식과 디지털 형상화 이게 두 가지 기술이 접목된다면 중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중기능 광학 렌즈 방식을 모든 것을 캠 카메라, 휴대폰 카메라 이런 데 일반 카메라 이런 것들을 고가의 장비를 달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형상화 기술로 해서 그것을 우리 인간이 보는 것보다 컴퓨터의 프로그램 안에서 그거를 그 사물을 정확히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걸 확대해서 재생산해내는 겁니다. 디지털 형상화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중기능을 이걸 보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앞으로는 광학 렌즈 방식과 디지털 형상화 기술이 같이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물을 찍었다. 그럼 사물을 찍었으면 그냥 가로 세로로 이렇게 딱 찍습니다. 가로 세로로 찍고 높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높이까지도 다 계산해서 그 부분을 입체적으로 3차원적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또 이런 사진 안에 특정이 조금 수상한 것이 보이는데 그것이 뭐 숫자 방식으로 가로 세로 좌표 방식으로는 A47868 이렇게 이 지점에 있다라고 딱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47868 그 지점을 갖다 확대해라라는 명령어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컴퓨터가 그걸 해석을 해가지고 광학 렌즈 방식으로는 흐리게 나오죠. 그러나 컴퓨터는 이렇게 다양한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나에게 추출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 디지털 형상화시켜서 보다 뚜렷하게 선명한 이미지로 개선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표 방식으로 정확히 하지 않으면 내가 그러죠. 야 이거 이 지점에 있는 거 이거 이렇게 컴퓨터에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도 좌표 방식으로 찍고 그래서 그 지점을 확대하고 싶은 기능을 광학 렌즈 방식은 그렇죠. 고가의 장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것이 위성에서는 뭐 우주 현미경 이런 것들은 그보다 좀 더 좀 정확히 보겠죠. 광학 현미경을 달 수는 없잖아요. 카메라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돈이 많이 들죠. 뭐 장비도 무겁고 그래서 이거를 디지털 형상화라는 기술을 통해서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겠죠. 그것이 무엇인지 해석하는 기능, 컴퓨터 프로그램이 그렇게 통해서 그것을 정확히 나한테 형상화시켜서 이미지를 보여준다면 이거는 그렇죠. 돈을 갖다 크게 뭐 들이지 않고도 광학 렌즈 방식, 디지털 형상화 기술을 같이 동원해서 중기능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광학 렌즈 방식으로 모든 카메라가 움직이고 있지만 A사 레이더식으로 이제 전파를 쏴가지고 박쥐가 이제 초음파를 쏴가지고 사물을 이렇게 되돌아오는 초음파를 보고 이제 이렇게 그 형상을 이제 보고 움직이잖아요. 그 방식으로 해서 카메라 구조도 앞으로는 이렇게 화소수, 대중소 이렇게 서로 틀린 화소수를 가지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찍어주고 이제 전파가 발생이 되고요. 이것은 자율주행 로봇도 앞으로 장차가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드론, 비행체에서도 이 방식을 탑재를 할 것 같습니다. 에사 레이더 방식으로 전파를 쏴서 광학 렌즈에서의 한계, 비싼 장비를 달아야 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광학 렌즈 방식도 같이 사용하지만 디지털 형상화 기술로 해서 그것을 컴퓨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확대 기능, 중기능으로. 그렇게 되면 고가의 장비를 달지 않고도 모든 것이 광학 렌즈 플러스 디지털 형상화 기술이 같이 되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광학 렌즈로 찍는 것도 군사형 같은 거 같이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디지털 형상화라는 것이
그렇죠. 그 프로그램 왜곡이, 정보를 조작하는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가면서 해야 된다. 군사적인 분야에서 그렇게 주장을 했었죠. 지금까지. 그 기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제 그거를 전파를 싸가지고 카메라를 찍는데 전파를 이렇게 싸요. 이렇게 이렇게 레이저 소자식으로 전파를 싸가지고 되돌아오는 전파를 디지털 형상으로 화면을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앞에 카메라가 이제 다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면 이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령 광학 렌즈로 찍었는데 특정한 지점 A4 4, 7, 8, 6, 8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점이 수상하다 그러면 그 지점을 집중해서 광학 렌즈의 뭐라 그럴까 줌 기능은 한계가 있으니까 디지털 전파를, 그러니까 일종의 전파를 쏘는 거죠. 박쥐처럼. 박쥐가 이제 초음파 쏘듯이 그쪽으로 전파를 써가지고 그 영상을 획득해서 디지털 형상화하는 이런 기술도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예. 첫째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것을 추측해내는 방식, 유추하는 방식. 두 번째는 다시 광학렌즈 방식, 군사용 같은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겠죠. 광학렌즈 방식 한계가 있어, 중기능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그쪽을 A 뭐 이렇게 몇 번 지점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디지털 전파를 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 전파를 쏴가지고 박쥐처럼 되돌아오는 전파를 통해서 그거를 확대해서 보는 거죠.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수많은 자료를 축적해서 유추하는 방식, 유추해서 우리에게 형상화시켜서 보여주는 방식과 따로 광학 렌즈 방식과 이게 전파를 쏘는 방식을 기억해요. 그 전파 이게 화소수, TV 화소수도 보면은 화소수가 작을수록 화소수가 이렇게 많을수록 촘촘하게 우리에게 선명한 화면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세밀한 화면을. 그럼 이 방식도 레이더 소자 같은 A사 레이더 소자 같은 방식도 전파를 쏘는 방식도 작은 소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전파를 여러 가닥으로 써야 되는. 그래야지 되돌아오는 전파를 선명한 이미지를 구석구석 이렇게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을 이제 사용하셔서 카메라 기능을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군사용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휴대폰 카메라 아니면 컴퓨터 카메라, 이게 컴퓨터의 어떤 캠 구조, 그다음에 일반 마운 카메라 이런 카메라도 이렇게 하나는 광학 렌즈 방식과 줌 기능을 수많은 자료를 뒷받침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추해서 컴퓨터가 이렇게 우리에게 화면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것을 정보가 왜곡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조금. 그래서 이게 디지털 전파를 그쪽에 다시 싸가지고, 그냥 디지털 전파가 아니라 그냥 전파를 그냥 싸가지고 디지털 형상화 기술로 그쪽 지역을 세밀하게. 광학렌즈 줌 방식은 비싼 걸 못 따랐으니까 전파를 싸서 정보를 획득하는 이 두 가지 방식을 아주 공존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게 분해서 감시 장비로 사용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도 앞으로는 이 방식이 될 수도 있어요. 휴대폰은 초반에는 아마 휴대폰 같은 데 할 때는 정보를 유추하는 방식으로 그 사물을 우리보다 인간보다 컴퓨터가 데이터가 이제 처리가 돼 있으면은 보다 정확히 이제 이것이 무엇이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이걸까요? 저것은 저걸까? 저건 저럴 때 컴퓨터는 그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학습된 것으로 해서 정확히 그것을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처음에는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디지털 장비가 이게 전파 쏘는 장비가 있으면은 그걸 싸가지고 정보를 획득하는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약간 군사적인 부분에 지금은 좀 치중할 것 같아요. 단가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이제 하나는 컴퓨터에서 인간이 어떤 사람은 저거는 뭐다, 저거는 뭐다 이럴 시간에 컴퓨터는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학습된 것을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AI 같은 경우에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이제 다 고가의 어떤 전파를 쏘는 장비 없이 또는 고가의 어떤 광학 렌즈를 탑재하는 방식 없이 중기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광학 렌즈나 이렇게 디지털 형상화 기술로 인해서 전파를 이렇게 쏘는 광학 렌즈 방식으로 해도 이제 그 부분을 해상도가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으니까 어떻게 A 4786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쪽 지점을 디지털 전파를 쏴서 정보를 다시 획득해서 디지털을 영상화 시킨다 이 말이죠. 이해가 가시죠? 아니면은 그거를
디지털 전파를 싸가지고 A사 레이더처럼 영상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들어갔을 때 줌 기능은 그쪽 특정 지점을 수상하게 발견됐다면 확대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전파를 그쪽에다가 보다 많이 싸가지고 집중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더 도움이 되겠죠. 이런 방식이 이게 디지털의 줌 기능이라고. 전파를 집중해서 봐가지고 이렇게 줌 기능을 갖는 겁니다. 전파는 이제 모든 지역을 전파를 갖다가 다 세밀하게 다 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정 의심되는 지역에는 그쪽 부분을 전파를 세밀한 전파를 집중해서 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위성에서는 광학렌즈 방식으로 그쪽을 다시 봐서 어떤 디지털 신호로 인한 오류, 정보의 왜곡, 정보가 이제 가짜로 주어지는 경우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뒷받침 해결하기 위해서 광학렌즈, 그 위성 같은데 좀 고가의 장비를 탑재하지 않습니까? 광학렌즈. 지상도 보니까 지상에 뭐 1m나 몇십 cm짜리도 보는 그런 위성 탑재 광학렌즈 방식이 있어요. 그걸 같이 이제 정보 자산을 동원해서 같이 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보의 오류, 정보가 왜곡되거나 잘못된 정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막자는 겁니다. 하여튼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다. 광학렌즈 방식과 디지털 형상화 기술을 두 가지를 같이 한다. 하나는 유추 방식. 정보를 데이터를 써서 A라는 사람이 저건 뭐야? 저건 또 B라는 사람은 저건 뭐다. 이렇게 할 때 컴퓨터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것. 이 방식이 아마 대중화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비싼 장비를 탑재할 수 없으니까 가격 차이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다가 광학렌즈 방식 줌 방식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전파를 그쪽에 집중적으로 싸가지고 거기를 줌 기능, 확대 기능을 갖는 이 방식, 이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될 거라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는 그 전파, 디지털 전파가 아니라 일대 전파죠. 전파 말을 하다 보니까 전파를 A사 레이더처럼 싸가지고 그 전체적인 넓은 지역의 그 화면을 특정 의심되는 화면에 그렇죠. 보다 전파를 세밀하게 전파의 개수를 많이 보내는 거죠. 전파의 숫자를 많이 싸가지고 세밀한 영상을 넣는 이 세 번째 방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형상화가 지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다들 연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 같은 데서는 페이스북에 제 거의 광고를 하나가 오랫동안 냈었죠. 황산 시스템이. 그래서 영상 레이저 소자를 대중소 틀리게 이렇게 그 소자의 크기를 만드는 세밀한 소자를 많이 만들어서 디지털 형상화식으로 전파를 쏴가지고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 방식을 하셨다면 이미 기술을 내셨어요. 발표를 하셨습니다. 자기네들 만들었다고.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제 기술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네. 삼성 같은 데도 보면 내가 서로 전파 방식, 그러니까 드론 100대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서로 파행했던 여러 개 전파로 통신을 하고 드론들하고 다른 적이 내 것 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비밀번호 방식, 안구호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뭐 드론 호출하는 방식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제 기술 구조라죠. 그랬더니 삼성페이에서 이렇게 전파를 비밀번호 방식으로 이렇게 현관문 개표로 그거 제 기술입니다. 그거 하시더라고요. LG도 뭐 이렇게 가습기, LG도 제 거 광고 많이 냈었죠. 가습기 방식, 가습기를 이렇게 제습식으로 습기를 제거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이게 가습기가 아니라 스타일러, 빨래 건조기라든지 그런 스타일러 같은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방식을 했더니 그걸 하시더라고요. 현대 기아차도 내가 그 배터리 같은 거 전기차 배터리를 시동이 겨울철에 출력이 떨어진다 해서 온도의 문제라는 거 알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격벽 처리를 하고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외부로부터 통제된 환경 속에서 냉난방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배터리에다 온기 불어넣은 미친놈이 어딨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술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더니 그거를 격벽 처리를 하고 YTN에서 먼저 보도됐었어요. 어떤 중소기업이 격벽 처리를 하고 온도를 냉난방으로 조절한다고 하더니 현대기아차가 그걸 발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 제 기술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현대기아차도 지금 저한테 광고 내셨죠. 저는 뭐 그 국정원도 광고 내고 그다음 과학기술협회, 과학기술원, 기적재산권 협회, 그다음에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데 이게 과학 대전 어디 거기서도 과학기술 거기에 관련돼서도
광고를 계속 냈었고, 노동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서도 광고를 계속 냈었고요. 서울시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주한미대사관, 미군 활동 보도도 그렇고, 오스테아 관광청 여러 군데에서도 계속 광고를 많이 내셨습니다. 그래서 다 보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뭐 얘기만 하면 그냥 YTN에서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했더니 거기 그 콘센트에다가 누전 스위치 달달고 그랬더니 한국 시장이 쫙 깔렸어요. 진짜 어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 안 콘센트 안에 부품 여기 얇다 그래서 넓다 그래서 두꺼운 건 아니다. 이것을 두꺼워야 된다. 근데 원가 때문에 두꺼운 구리줄을 여기다가 그어가지고 전기가 그를 타고 흐르게 하자. 최근에도 5개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얇기 때문에 전기가 이게 2개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이 구조는. 그래서 구조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기술 결함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리줄을 좀 두꺼운 거라서 플러그 부분까지 하자. 그래. 이것도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안 뜯어봤습니다. 저도 이거 봤어요. 이것도 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정수기 옆에 이거 콘센트가 있는데 이게 물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옆으로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으로 꽂는. 그래서 넓이를 이쪽으로 넓게 해서 옆으로 꽂는 콘센트 마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리고 웃기는 게 이걸 다 꽂아가지고 안에 들어가게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럼 발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것만 여기다 꽂아봐요. 꽂잖아요. 그러면 양쪽에 이거는 닿지도 않아요. 이 방식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꽂아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꽂을 수 있는 이 장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물도 안 들어가요. 촘촘한 틈 사이로. 우리 옆으로 꽂으면 그렇죠. 이건 이제 만드시면 팬티에다 줄고 구멍 뚫어서 전세계 특허난 거 잘 생각하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통을 달아가지고 정기적인 방식이 없이 전기에너지를 동원하지 않고 압을 세게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저기 NS 홈쇼핑 현대몰에서 곧바로 니모 미국 브랜드하고 한국 브랜드 같은데 그 한국 브랜드는 제거 저기 하수도 구멍 뚫는 그것도 같이 하신 것 같아요. 딱 그 기술을 봤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차후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겠습니다. 이제 이거를 곧바로 나오더라고요. 제품이. 나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래도 되나? 플라스틱 천문을 얘기했더니 YTN에서 보다가 헛바랐다.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적재산권 법이 있고 만약에 공무원이 그걸 공개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그러면 범법 행위를 지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녹음이라도 하면 어떡하려고. 자, 어쨌든 간에 그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한국 시장이 너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술이 그냥 다 그냥 아무 데서나 다 나옵니다. 가위 같은 거, 이렇게 선선 피복 안에 서로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동력을 크게 하는 기술을 이제 쓰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전동가위나 이런 전동 공구에 들어가지 않았나 혹시 걱정이 되네요. 저도 홈쇼핑에 많이 나오던데 기술만 얘기를 하면 다 곧바로 이렇게 어떤 제품화에 대해서 딱 시장이 깔리니까 이게 문제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오늘 이 기술도 남의 기술 도둑질에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네. 이게 좀 문제가 크고 미국 같은 데서는 큰 기업이 하면 형사처벌도 당하던데.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소송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신 분들이 나중에 소송을 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